안녕하세요. 성산 KB팀입니다. 매일 종합적으로 이제 편집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HLB 제약이라든가 프레티바이오, 바이넥스, 피플, 박셀바이오까지 하이브까지 전부 다 이제 한 편의 영상에 편집해 놓은 거라 굳이 그 오후에 보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 편집 영상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영상들 한 번에 모아서 편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재방송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 번에 보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면 오늘 하루 영상 이런 게 올라왔구나 하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프레이트바이오 파마부터 SK바이오 사이언스 또 오늘 급등을 XINC 그래픽 관련주까지 이번 영상에 다 담아보았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프레티지바이오 파마하고 바이넥스를 볼 거고요. 오늘 양시장 다 기관과 외인의 강한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코스피가 0.42%, 코스닥 0.40% 이렇게 상승으로 잘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황 상황하고 프레티지바이오 파마, 바이넥스 이 두 종목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죠. 금융투자가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하더니 오늘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자,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좋았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요. 투신, 기타 연기금 또한 매도하였습니다. 자, 코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이렇게 들어왔고 연기금 매수했고요. 자, 개인이 홀로 매도했었는데 이 매도세나 매수세가 엄청 강하진 않아서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0.42%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자,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뻗어 있죠. 주봉에서 보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5일선 이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고 또한 예전에 있던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965포인트 이때 1월 29일 이때 형성된 매물대인데 우리 이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그러고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강하죠. 다음 주에 여기를 안착 걸어오는 음봉 하나 떨어질 수 있으면 시장이 살짝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경계감은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거랑 별개로 개별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 잘 돼 있으면 나름 괜찮은 시장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을 보면 주봉에서 역시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어놓고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 시장도 예전에 매물대는 빠이빠이 하는 모습이죠. 단지 예전 고점 그러니까 3200포인트에 대한 이제 부담은 있는데 이번 주에 가면 다음 주에 고점 맞고 한 주 정도는 조정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아주 잘 유지하고 있죠. 5일선 위에서 계속 우상향으로 차근차근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잘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코닥도 일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잘 살아있죠. 예전에 이 쌍봉 그러니까 봉 3개짜리 이 5일선이 잘 상승하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쌍봉 3개가 그려졌는데 이때 이 어려운 매물대를 전부 다 이겨내고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아직은 견고하고요. 이번 주까지는 괜찮고 다음 주에 이제 정고점 대비 조금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개별 종목들은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수 상황은 좀 안정적으로 흐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바이오 파마를 보면 조정받는데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줬죠. 이 차트는 어제의 차트예요. 어제 일봉 차트인데 이 연두색으로 굵게 그려드린 게 제가 5일선이라고 그랬죠. 추세가 상향하면서 이렇게 언덕 같은 산 같은 동글동글한 산을 그려놓고 이제 지지선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렇게 보시면 어제 제 21선을 뚫고 안착하고 5일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굵게 그어드린 꼬리가 딱 여기를 찍었죠. 즉, 이 프레스티지바이오 파마는 앞으로 이 자리를 깨면 안 돼요. 그래야지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 꼬리 달고 돌아 나가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회복이 급한데, 왜냐면 이번 주에 이제 내일하고 이틀 남았죠, 모레. 목요일, 금요일 이틀 안에라도 5주선 위에 이쁘게 올려놔야 안착이 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안착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5주선이 안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 될지 이틀 안에 아무튼 5주선에만 올려놓으면 깔끔하게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캔들 하나가 제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좋아 보이는 캔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게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서려면, 자, 5선이 올려놔야 되는데, 아직은 오주선의 가격이 29,700원이에요. 지금 29,400원이니까 못 올려놓은 거고요. 일봉에서 일단 지켜줄 자리는 아주 잘 지켜줬죠. 이렇게 5일선. 따라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이 연두색 구역이 5일선이에요. 그래서 5일선 위에서 단단히 지켜주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 동향을 보면, 오늘 개인이 샀죠? 그러고 이제 기법, 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매도하면서 이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매도세가 센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괜찮고요. 내일 저떨이 자리 깨면 안 돼. 깨면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60분 봉을 보면, 중요한 자리 하나 이탈했죠. 제가 60분 봉, 그러니까 60분 봉이니까 봉 하나가 60분, 1시간짜리죠. 이렇게 보면은 4월 9일 날 노란색 선 21선 위에 올라서 출발한 다음에 추세를 계속 잘 유지해주기 위해서 일단 짧게라도 유지해주기 위해선 이 21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21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살짝 이탈해 놨기 때문에 일봉에서 5일선까지 찍은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이 5일선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60분 봉상 다시 이 황금일선 21선에 올라설 수 있고 추세는 유지될 수 있어요. 이 프레시지 파이어 파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인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마감할 때 반드시 5선이 올려놔야 추세가 완벽하게 자 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인데요. 이 바이넥스를 보면 자 매물대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 15년도 8월달, 16년도 6월달에 저 산 같은 저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잘 지켜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했는데, 이 저번 달에 꼬리 달고 떨어지긴 했지만 이 위에 올려놨고, 지금도 이번 달에 꼬리도 여기까지 왔지만 이 자리 밑을 깨지 않고 있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반드시 깨지 않아야 돼요. 주식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깨지 않아야 될 깨게 되면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5개월선 위에 있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하루쯤 이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물론 매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오는 게 정상인데 바이넥스는 예전에 크게 박스권에 갇혔던 이 구간이 있어요. 지금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행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20년도 9월 달부터 21년도 2월 달까지 이렇게 큰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어제 좀 강한 상승이 있었죠. 몇 프로 올라갔냐면 어제 이렇게 한 18%까지 올라가면서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부담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방에 빵 뚫을 수 있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꾸준히 5일선을 지켜내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들어온 거고요. 잠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자, 외국인이 샀고 기관투자 팔았고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 기법까지 샀습니다. 조금 혼조 세죠? 자, 그렇지만 어쨌건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었고요. 주봉에서 특히 이제 내일하고 내일모레 이틀, 이 거래일 남았는데, 지금 5선이 잘 지켜주고 있죠. 특히, 20주선이 있어요. 20주선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이번 주에 20주선 위에만 있을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좋아요. 자, 이 황금일선, 노란색 선 20주선이 지금 돌파하고 나가고 있죠. 보시면 가격이 26,700원대예요. 지금 한 100얼마원 차례도 올라가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이 20주선 위에만 안착하고 딱 끝내놓으면 다음 주에도 추세를 좀 더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20주선 못 들어주면 다시 한번 5주선과 20주선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진짜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은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따라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5주선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저희 종가상 그러니까 금요일 3시 30분에 이 5주선을 깨지 않는 게 자,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을 깨지 않고 장기 이동 평균선인 자, 60일선을 5일선이 뚫었죠.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 빨갛게 거는 게 121선인데 이 121선까지 강하게 뚫어졌을 때가 가장 중요한 골든 크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었을 때 그만큼 주식이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단지 이제 바이넥스에 걱정이 되는 건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얼마나 빨리 소화하느냐 시간의 문제죠.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빨리 소화해주면 크게 급등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두꺼운 매물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거래량이 붙어주면 이때 좀 참 많은 거래가 터졌는데 2,800만 주 터졌어요. 거래량이 5천만 주, 6천만 주만 터지면 다 소화해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거래량이 붙지 않는 이상은 차근차근 우상향 그리고 잡아먹는 게 중요하고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만약에 힘들고 뻐고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밀릴 때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 21,000원대 요때 이번 달에 최고 저점이죠. 언제 생긴 거냐면 4월 1일이니까 이때 생긴 자 이날 생긴 최고의 저점 이 자리로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물대 맞고 3월 이때 긴 구간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길죠 이 구간 이 매물대를 맞고 부담감 때문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월봉에선 반드시 지켜줘야 될 21,000원대 이 자리는 무조건 사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아직은 추세나 이런 게 모든 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14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나름 시장이 강했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있었는데 자 시장이 강한 반면에 HLB, HLJ 세면 가격이 아직은 뚜렷하게 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제 지켜줄 자리들은 좀 잘 지켜준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줬는데 이런 상황을 살펴보고 또 시황도 잠깐만 챙겨보고 가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자 기관 특히 금융투자 매수가 좀 있었죠. 그러면 시장이 좋았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요. 코스피 연기금 매도세는 못 말리죠. 보이지분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보면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투시은행 좀 매도했지만 전체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잘 끝났어요. 하지만 강한 매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HLB를 살펴보면 이 녹색 선이 5일선이죠. 이게 제가 거드린 매일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출발이 나쁘진 않았지만 자 어쨌거나 자리는 아직은 잘 지켜주었습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죠. 특히 HLB 같은 경우에 21선에 대한 변곡점 기준이 있어요. 즉 21선이라는 게 이제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가격대가 되는데 여기 툭 꺾인 이 지점 여기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항선이 돼버렸죠. 이 가격 밑에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를 못 들었죠. 희한하죠. 한번 이렇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 이 자리 다시 뚫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안 깼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깼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안 좋고 이 자리를 다시 뚫기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주식이 일단 옆으로 가는 건 그나마 긍정적이에요. 옆으로 가야 주식이 지지선을 잘 짚고 있는 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월봉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아쉽죠.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주고 있고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아직 반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데 이번 달의 종가상 그러니까 4월 30일 종가상 이렇게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전에 앞서서 일봉에서 뚫어줘야 될 자리를 반드시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주봉에서는 아직 추세가 무너져 있죠.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뉴스는 어디까지 참조사항이에요. 뭐, 이해서가 어디 있고, 아마케가 어디 있고, 공매도가 가짜니 진짜니 아무 의미 없어요. 주식이 추세를 우하향을 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고요. 특히 HLB 같은 경우는 5주선의 변곡점, 즉, 이 녹색선이 5주선인데 상승과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제가 산 같은 동그란 부분이 생기고 언덕 같은 볼록한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자 저항선이었는데 예전엔 지지선이어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저항선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주 내일하고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틀 안에 여기를 다시 못 갖다 놓으면 추세가 또 한 번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이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매의 동향을 보면 자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 기관 금융자금기금 어쨌거나 저점에서 일봉상 저점에서 기관이나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좀 싸게 매수를 해서 또 이때 가면 또 파는 단타꾼들 같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 개인들이 자꾸 물량을 뺏기는 이런 느낌도 나요. 자, HLB 제약을 보면, 이거 어제 오는 거죠?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자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노랗게 굵게 거드리는 선이 21선인데, 21선 옆으로 가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자, 변곡점이죠. 변곡점이라는 게 꼭 볼록 손하고 솟은 산 같은 언덕 같은 거가 있는 게 옆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이 자리를 어제 잘 지켜줬고 오늘도 잘 지켜줬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져요. HLB제가.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지켜주고 있는데
4월 12일 날 저점이 14,900원, 어제 저점이 14,950원, 오늘 저점이 14,150원으로 아직은 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를 깨나 안 깨나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5개월선을 이탈해놓은 상태죠.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했을 때 제일 위험해요. HLB제약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4,200원에서 2,600원에서 고점이 21,000원대에서 9배 올라온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만큼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건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돼요. 특히 HLB제약 같은 경우는 항상 5개월선을 가끔씩 깨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켜야 될 자리 하나가 바로 10개월선이죠. 그 다음에 5개월선 저항선이 10개월선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HLB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21년도 2월 달에도 잘 지켜주었고 3월 달에도 잘 지켜줬습니다. 이번 달에 잘 지켜줘야 되겠죠. 이번 달에 못 지켜주고 무너지면 엄청 위험한데 이 10개월선의 가격이 자 14,388원, 14,300원에 낙함되어서 14,3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주봉을 보시면 추세의 이 상승은 5주선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하다가 5선이 상승해줬죠. 이렇게 5선 돌파 안착하면서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 옆으로 갔죠. 이러면서 5선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깨버렸어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고 있죠. 5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내일하고 내일 이틀 동안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행히 추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만약에 회복해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게 HLB 제약입니다. 오늘 잠깐 매매 동향을 볼까요?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 금융투자 자 들어왔습니다. 기관 금융투자 꾸준히 들어와 있어서 나름 괜찮은 건 같은데 어쨌거나 저점에서 하는 애들이니까 여기서 사서 다시 고점과 팔 수 있죠. 단타꾼들 같아였고 그 점은 좀 주의하시고요.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역시나 HLB 제약처럼 이 어제 거는 선이죠. 이 자리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2회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자리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4월 7일 날 저점인 1,500원을 기준으로 이탈하면 안 돼요. 가격대를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 1,500원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가격대는 4월 7일 날 형성된 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4월 7일 날 형성된 저점인 1,5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추세가 완벽히 못 살아났죠. 저번 달에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다 이번 달에 좋을 것 같은데 아직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 거래일상 5개월선 이에만 돌려놓고 안착해주면 HLB 생명 같은 과학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밑에 있기 때문에 경계 상황이 됩니다. 주봉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자리 제가 선을 거놨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빨갛게 오는 5주선이 이렇게 상승과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저항선 그리고 지켜줘야 될 지지선 같은 게 생겨요. 저항선, 지지선. 근데 이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자리 끝에가 꼬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1,445원, 그러니까 1,500원대 아까 말씀드린 이 1,500원대를 추가로 이탈하지 않아야 주식이 추세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일하고 내일모레 어떤 일이 있어도 5선위에 올려만 놓으면 좋은데 5선위에 못 올려놓게 되면 추가로 더 무너지고요. 만약에 내일 좀 바짝 반등을 해서 이 지금 파랗게 음봉이죠. 이게 빨갛게 십자 도정, 즉 이런 형태. 이때 2월 26일 생긴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질 수 있는 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 HLB 생명과학은 총평을 하면 오늘까지의 상황을 일단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오늘처럼 지켜줄 자리를 꾸준히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역시 HLB 생명과학도 기관 금융투자 들어왔고 연기금 들어왔습니다. 개인들 매도세만 있었고요. 어쨌거나 이 주식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거는 누군가가 사는 거죠. 기관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투신이 됐든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기관과 연기금 그리고 투신의 매도세가 나면 크게 무너져요. 근데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건 그들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는 이 주식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반드시 꼼꼼히 자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스마젠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좋았죠. 어제 HLB 제약 생명과학을 찍으면서 끝부분에 좀 신경 쓸 만한 종목들, 그 종목 급등한다거나 올라가는 건 아닌 건 아시죠? 항상 같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을 보는데 어제 제가 스마젠을 말씀드렸어요. 스마젠이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죠. 그러면서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을 뚫어주면 좋은데 아직 못 뚫고 있고요. 이번 달에 5개월선을 뚫고 안착을 하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력한 시팅은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주봉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HLB 영상 찍을 때 주봉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걸 의미하죠.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을 회복해주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강력한 이 20주선이 있어요. 매물대. 그래서 주식이 일봉에서도 21선을 맞고 뚫고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듯이 주봉에서도 20주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꼬리가 떨어졌죠. 맞고. 이렇게 희한한 거죠. 정확히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20주선을 돌파 안 착하면 이 친구 더 크게 가요. 그러니까 20주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 5주선 이해했기 때문에 추세는 좋죠. 이상학고 일봉에서 오면 자, 요즘 들어 수상하죠. 옆으로 바닥바닥 끼고 있죠. 이렇게 바닥바닥 끼고 있는데 거래량도 거의 초토화됐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예전에 매집봉이 하나 들어왔고 지금 또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제 20주선 끝에가 여기인데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6% 갔다가 떨어지긴 했어도 이렇게 5일선과 21선 그쪽까지 왔다 다시 돌아 나갈 때가 소마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요새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5개월선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주봉에서 5선이 있는 점 되게 좋은 점이고 다음 주에 만에 살짝 밀려서 5주선과 20선 사이에서 딱 끝나주면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 다시 5선 돌파 안착 그러고 20선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이어질 수 있는 게 자 스마젠입니다. 어제 같이 살펴본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유팜이죠. 대한유팜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자 바닥권에 있어요. 주식이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반바닥 수바닥 그러면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개월선을 뚫고 있죠. 제가 항상 5개월선을 뚫어줄 때가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캔들 하나가 이 캔들이 우리 추세 전환하면 맞는데 모양새를 이렇게 물어주는 그러니까 주식은 주식 같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몇 번 말씀드렸듯이 5주선의 첫째 회복이 중요한데 바닥바닥 끼다가 자 엄청난 바닥을 걷죠. 아마 굉장히 이거 주식 갖고 있으면 엄청 지루했을 거예요. 바닥바닥 끼고 있다가 드디어 5선 회복했죠. 더군다나 소마제는 20주선 밑에 있지만 이 친구는 20주선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주선 돌파 안착해주면 역시 추세가 우상향으로 틀어지면서 주식이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저점이 저가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주봉이 20주선 5에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런 메리트가 있는 게 대한유팜이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급등했죠. 어제 11% 갔다 왔는데 오늘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영상에서 60일선을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정확히 찍고 나갔죠. 오늘 저점이 11,500원대인데 이 자리 11,500원대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요. 추가로 내일 이제 5일선이 60일선을 뚫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이 60일선을 뚫으면서 5일선 근처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캔들이 꼬리가 달리겠죠. 이때가 또 한 번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언제든 한두 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급등이 한두 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유판까지도 한번 좀 신경을 쓰면 어떨까 해서 항상 HLB 영상 찍을 때 끝부분에 이렇게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꼭 이 두 종목이 아니더라도 향후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으면 HLB에 이어서 꾸준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라고 빅히트 이름이 바뀌었죠? 하이브로. 자, 하이브라고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가 약간 하락하였고요. 피플바이오는 잘 지켜줬고 박셀바이오도 아직은 지켜주고 있긴 한데 5주선 회복해주는 위협감이 있죠. 또 하이브 역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자리 출발선 자체가 이탈해버렸죠. 그러니까 위험해졌는데 보호예수 물량에 관한 이슈가 있죠. 항상 말씀드린 뉴스는 참고사항이에요. 그 뉴스 영향을 안 받으려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중요하게 지켜줄 자리 하나 지켜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종목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대응법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플바이오를 보면 자 어제는 5%대 급등 그리고 오늘은 2.33%대 마감했죠. 역시 지켜줄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봉에서 보면 잘 지켜줬죠. 어제 제가 분명 영상 찍으면서 피플바이오가 이 황금일선 이 노랗게 그어드린 게 21선이에요. 가장 중요한 황금일선이 되는데 돌파했으면 안착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잘 안착해줬죠. 2월 24일 날 급등을 하면서 다음에 여기 안착한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요렇게 어제 급등해놓고 이쁘게 안착. 굉장히 좋은 모습, 안정감이 있죠. 물론 내일이라도 또 21선을 깨게 되면 위험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21선 찍고 돌아 나갈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었고요.
이거 깨면 바로 손절. 손절 라인이 짧죠. 이렇게 주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주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저번 달에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그러니까 저번 달에 저점이 44,400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이에요. 저널의 저점 이탈 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지는데 피플바이오는 우린 저널의 저점 이탈 안 할 거야. 우리 이 정도면 조정 받았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5주선의 회복이 이렇게 강력해요. 자, 보시게 되면 5주선을 회복해주면서 추세가 우리 이제 우상향하면 안 될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주 내일하고 내일 이틀 남았는데 이틀 사이에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어요. 이 5주선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는 오늘 XINC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서 제가 21선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21선을 잘 잡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봉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가기 전까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자, 이때 5주선을 회복해 준 다음에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월봉의 위치가 이렇게 낮게 있었죠. 60개월선 밑에. 그러다 보니까 주봉에서 바로 5주선 잘 지켜준 오늘 같은 날 그냥 급등했죠.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고 5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상한가라든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5주선은 중요해서 추세를 이해할 때 반드시 5주선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박셀바이오를 보면 금방 설명드렸던 이 5주선의 중요성에 관해서 박셀바이오를 보면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이만큼 아직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영상을 찍을 때 박셀바이오 괜찮아요.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요. 박스루킨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들고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추세가 하향하고 있죠. 자, 이 추세가 하향하는 게 멈추려면 반드시 5주선을 회복해줘야 돼요. 피플바이오나 XINC처럼. 자, 근데 이게 굵게 그려드린 게 5주선인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우선 밑에 있죠. 우선 밑에 있고 회복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위험하고 경계 상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계 상황을 제가 자꾸 이제 경계 상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자꾸 물타기를 한다든가 분할 매수라든가 물량을 집어넣는데 5주선을 쭉 밀고 내려온다. 그럼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추세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또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월봉에서도 보면 아직 전월의 저점 이탈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4개월째 밀리고 있는 거죠. 뚜렷이 밀리고 있죠. 그게 주식이 하향할 때 절대 여기다 대고 뉴스를 좋은 뉴스만 갖다 붙이면 안 돼. 뭐가 어떻게 될 거고 박스루킨이 어떻게 될 거고 애완견 시장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되고 돌파해 줄 자리 반드시 돌파해 줘야 돼요. 주식이란 지켜줘야 될 자리만 잘 지켜줘야 됩니다. 자, 다행인 거는 일봉에서 5일선이 이제 산처럼 뿔룩 솟고 언덕처럼 둥그스럽게 돌아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되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거놓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이 지지선까지는 안 왔죠. 여기까지 오면 큰일 나요. 어쨌건. 근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어제 5일선 회복해주고 오늘 잘 지켜줬으면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 5일선을 또 깨놨죠. 이 밑에 가장 강력한 121선이 있어요. 장기 추세를 확증하는 이제 큰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을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가격이 102,000원. 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셀바이오는 호가창이 10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바뀌면 큰일 나요.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되고요. 아직은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하루하루 조금 신경을 써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매매를 잠깐 볼게요. 우리 개인만 샀죠. 피플바이오는 역시 개인만 사고 그러니까 주식이 밀렸는데 주식 참 신기해요. 기관인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어쨌거나 10만원대를 무조건 사수해줘야 되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HTS 키면 이 121선 이렇게 거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이동 평균선인 121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걸 좀 명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빅히트인데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이브로. 그래서 하이브는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이 하이브에 이 이슈가 하나 있죠. 보시게 되면 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영향의 6%대 약세. 자, 이렇게 지금 최대 주주 등 의무보유 주식 보유자의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보호예수가 해제되는데, 자, 자발적 의무보유자가 가진 물량이 708만 주, 그리고 15일 기간의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106만여 주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상장 주식이 23%인데 보호예수가 풀리면서 주식이 급락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악재가 됐다는 얘기죠. 뉴스는 저는 언제까지나 참조로 봐요. 저 뉴스가 저것 때문에 풀리지 안 풀리지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주식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되는데 깼죠. 이렇게 보시면 이 일봉이에요. 이 5일선이 굵게 그려드린 게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일선인데 2월 9일하고 2월 20일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중요하게 이 자리는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지지선이 됐어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야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가 출발선 자체가 여기였죠. 그러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아예 깨고 내려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한 자리가 되고 반등했을 때 그냥 손절이 맞죠. 많이 위에 샀다면 밑에 샀다면 뭐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밀렸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긴 꼬리 음봉이 생겼죠.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주봉에서 가장 위험하게 깨면 안 될 자리가 바로 5주선이고 그 밑에 10주선이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다행히 10주선까지 이탈하지 않았는데 물론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거래일 동안 다시 이 위에 올려놓으면 이 자리는 튼튼한 지지선이 되고 보호에서 물린 풀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식이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자,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 투신 금도 전부 다 팔았죠. 사모펀드 개인만 샀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 이 물량이 더 나온다고 볼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즉, 이 자리는 지금부터 지지선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 저항선을 뚫어야 비로소 큰 상승이 이루어지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로 주봉에서 10주선까지 이탈하게 되면 이 주봉에서도 지켜줘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자, 일봉에서만 이렇게 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봉에서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생긴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이 언덕 같은 게 있어요.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그럼 떠무너져요. 이때 가격이 22만원대예요. 23만 5천원이죠. 만약에 밀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밀고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딛고 돌아 나가야 이제 그만 보호해수 물량도 그만 나오겠구나 하는 판단이 되는 거고 다시 돌아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대를 깼다. 22만원대를 깼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휘청하면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게 거드리면서 이렇게 황금일선이죠. 21선.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짧게는 60분 봉이에요. 60분 봉이다 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죠.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상승이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21선을 잘 타고 올라가다가 자, 오늘 바로 깨고 출발했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출발부터 깬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위에 샀으면 손절이고 밑에 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을 잘 봐야 되겠죠. 주식은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 어떻게 되는 거를 미리 예상할 게 아니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에 맞는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오늘 가볍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식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죠. 오늘 이렇게 일봉으로 떨어진 자리가 꽤 의미가 있는데 희한하죠. 모든 주식은 어제 제가 이 갭을 메꾸러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어제 영상에서. 갭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떴는데 종가가 끝났는데 다음날 시가가 붕 떠서 출발하게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 갭은 오늘 메꿨어요. 갭 메꾼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잘 메꿨습니다. 메꾸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일선이 녹색이 5일선인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이렇게 종가가 그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녹색 선인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5일선 이탈하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죠. 이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볼 때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봉과 분봉을 조화롭게 봐야 되는데 분봉에서 60분봉을 잘 보라고 했죠. 자, 상장에서 이렇게 노란색 굵은 선이 21선이에요. 60분봉상. 60분봉이니까 봉 하나가 1시간짜리라고 그랬죠. 자, 단 한 번도 이 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 주식 상장에서. 추세가 계속 떨어져 있죠. 이렇게. 추세가 우하형에 있다가 드디어 4월 8일날 빵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뚫어놨으니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단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이날도 안 떨어졌죠. 그러면서 상승. 이 갭이 생겼죠. 이 갭이 생기는 와중에 오늘도 역시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도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우하형으로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 이탈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60분봉, 60분봉이니까 1시간짜리예요. 9시에 시작하면 9시부터 10시까지 봉 하나가 생기는데 그때 바로 이렇게 21선 위에서 놀아야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기가 이 바이오 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분위기가 있어서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물론 이제 상장에서는 크게 무너졌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지 않고요. 물론 이제 언제까지 또 급등하지만은 않죠. 상장에서도 이렇게 뭐 주구장창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일봉에서 자, 5일선 근처가 올라오고 조금 또 밀리고 또 올라가고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고 상승할 수 있는 자,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그래픽 관련주인데요. 자, 9일 제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죠. 상보 역시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습니다. 자, 테라제니텍스도 흐름이 좋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좋아요. 저기 그래픽 관련주들이 무슨 주인지도 까먹고 있네요. 자, XINC가 제일 강하죠 오늘. 지금 뭐 꼬리 달고 떨어지긴 하는데 그 순간 상한가에 붙었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를 다 잡아먹었죠. 뭐 꼬리 달고 쭉 떨어져도 추후에 다시 5일선 근처 이런 데서 5개월선 근처 5주선 근처 이런 데 다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래픽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라제니텍스를 살펴보면 월봉, 즉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할 수 있거나 턴이 될 수 있는 이 가장 기준 중에 하나가 제 월봉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어제부터 이 친구가 자꾸 월봉 5개월선을 회복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형태라는 거죠.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물론 왼쪽에 매물대 때문에 꼬리 달고 떨어지고 이럴 수는 있어도 가격이 굉장히 저가, 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회복을 하고 있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오늘 종가 지금 장중이라 물론 1시가 좀 넘었는데 종가상 5주선이 올려놓으면 이번 주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자 매수하다가 매도세로 슬슬 약해지면서 지수가 살아나고 있고 연기금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보시면 개인이 끌어주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연기금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만 개인이 끌어주는 시장은 언제든 좀 불안해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되고 너무 고점에 있는 주식을 사지 말고 밑에서 출발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을 사놓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테라제니텍스는 이 코스닥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수하고 나물려서 잘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5주선 회복해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이렇게 보면 60일선 회복과 함께 5일선을 잘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오늘 지금 조금 중요한 자리 하나를 뚫어놨는데 이 굵게 고는 선이 5일선이에요. 5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선이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가 되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1시 지금 기준으로는 이 매물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상 이 위에만 있으면 내일부터는 이 가격대 그러니까 자 9,000원대 밑으로 9,120원이죠. 9,00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서 우상향을 잘 뻗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상보를 보면 역시 좋죠. 자, 월봉에서 장기 추세에서 이제 60개월 선을 뚫고 나가는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보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완벽하게 붙겠죠. 그러면서 5주선에 이 변곡점과 매물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야 이 친구가 핫하고 좋은데 이렇게 이 위에 매물대를 뚫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2,300원대. 사실 2,300원대만 가도 조금 상한가에 못 미쳐도 일단 15% 정도 되죠. 어쨌거나 우리가 매물대까지 상승하려는 이런 좋은 분위기에 있고요. 자,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음봉 하나가 떨어졌는데 음봉 떨어진 종가의 위치가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테라제니텍스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잘 뚫어준 거예요. 따라서 오늘 종가상 이 위에서만 끝나주면 이 상보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순간 급등할 수도 있는 자 그런 주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보면 자 이렇게 오늘 음봉이 떨어지긴 했어도 좀 약해 보이긴 해도 월봉에도 추세가 좋죠.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이 굵게 거는 선이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5개월선 위에 있어야 주식이 강한 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5개월선에 잘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우리 추세 안 무너질 거야. 우리 장기적으로 추세 좋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주봉의 추세를 보면 역시 5주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조금 아슬아슬해요. 다른 종목들은 5주선이 완벽하게 안착하는 거에 비해서 안착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한 주 정도 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쉬면 다음 주엔 다시 한번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잘 유지될 수 있는 자, 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래픽 관련주들 지금.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11선까지 딛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1시 20분이니까 오늘 종가상 5일선 위에만 깔끔하게 올려놓으면 오늘의 저점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물론 이 친구가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사실은 이렇게 5일선이 이제 산처럼 둥그스럽게 매물대, 즉 변곡점이죠. 이 자리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건데, 오늘 종가가 이 위에서 끝나주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이 2월 23일에 급등한 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크리스탈 신수제 또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월봉의 추세가 좋죠.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장기적인 추세가 잘 살아있으면 일봉에서 하루 이틀 흔들리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감안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일봉에서 한두 번 흔들릴 때 사주면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을 때는 장기 추세의 흐름을 따라서 따라가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점만 잡을 때 일봉을 쓰는 거죠. 주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오늘 최고 급상승한 XINC입니다. 왔다 갔다 정신없죠? 오늘 상한가부터 했다가 꼬리라고 좀 떨어지고 있는데 종가상 상한가에 같이 떨어질지 우리 누구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 오늘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잔잔하던 모든 이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예전의 거래량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역시 추세죠. 제가 XINC가 60개월 선을 돌파하려는 이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하나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주선 추세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랬죠. 역시 5주선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때부터 3월 10일부터 5주선을 잘 타고 올라다가 결국 1, 2를 냈죠. 이렇게 추세는 중요해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어떤 뉴스보다도 추세만 잘 타고 있으면 한두 번 그게 한 방 크게 급상승할 수 있는 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역시나 모든 레벨들을 다 돌파했죠. 자, 오늘 맞고 떨어진 자리는 월봉에서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이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저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보통 묘폭과 3월대 변곡점들을 많이 잡는데 요 가격대 매물대들이 꽤 두꺼워요. XINC가. 그래서 첫 번째로 맞고 떨어지는 이 5개월선의 변곡점이 얼마냐면 요렇게 19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이 가격대가 되죠. 얼마냐면 2,050원, 2,060원쯤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지금 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이 매물대 소화가 완벽하게 끝나면 아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대가 깨지면 추가로 무너지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무너져도 어차피 무너지면 다음 달에 60개월 선거차까지 또 올 테고 60개월 선거차 다시 사면 이 친구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에서 5선을 다 돌파하고 나가니까 매물대 맞고 떨어지면 역시 다음 달이라도 다음 주라도 뭐 이번 달 마지막 주라도 5주선만 잘 지켜주고 나가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이 됩니다. 자, 9일 재질을 보면 5주선 잘 타고 있죠. 자, 오늘 조금 올랐는데 역시나 5주선이죠. 추세를 유지하는 가장 확정이 되는 5주선을 잘 타고 있는 한 9일 재질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당연히 5주선이 이탈하면 순대를 감행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이렇게 5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당연히 어제 설명드렸듯이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는 완벽히 뚫었어요. 우리는 이 위에서 놓을 거야. 안녕. 쫙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5개월 선의 가격이 5,745원인데 이 자리를 완벽히 뚫어줬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그와 관련해서 오늘 5일선 회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3월 26일 날 뚫어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 5일선이 이렇게 툭 꺾인 산 같은 부분,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죠. 이 가격대를 4월 8일 날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죠. 우리 여기 안 갈 거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놓고 순간 크게 급등할 건데 5일선 거치에 있기 때문에 5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순간 엑사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9일 재질입니다.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를 비롯해서 엑사까지 전부 다 흐름이 좋고요. 그래픽 관련도 흐름이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낮에 계속 찍고 있는데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